부는 어디서 오는가? 제2부 부의 과학적 원리 이해하기 4장 부의 과학, 성공을 위한 제1원칙 근원 물질은 생각에 따라 움직이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와 과정은 이 근원 물질 생각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무형 물질이 어떤 형상을 떠올리면 그 형상을 취하고 어떤 움직임을 상상하면 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만물이 창조된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일부입니다.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생각은 무형 물질을 통해 확장되었고 그 생각에 따라 무형 물질이 움직여 행성계 형상을 취하고 그 형상을 유지합니다. 무형 물질은 생각의 형상을 취하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계와 행성계가 돌고 있다는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대로 행성계 형상을 취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느리게 자라는 떡갈나무 형상을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움직여 나무를 만들어내지만 그 일을 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형 물질이 어떤 것을 창조할 때 자신이 설정한 절차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즉시 다 자란 나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설정된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산할 힘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물질에 담긴 모든 형상에 대한 생각은 그 형상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개 이미 확립된 성장과 행동 경로를 따릅니다. 특정한 집에 대한 생각이 무형 물질에 새겨지면 즉각적으로 집이 형성되지는 않지만 무역과 상업에서 이미 작동 중인 창조적 에너지를 그러한 경로로 유도하여 집이 빠르게 건설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창조적 에너지가 작동할 수 있는 기존 채널이 없다면 그 집은 유무기적 세계의 느린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시 물질에서 직접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형상에 대한 생각도 근원 물질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형상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먼저 그의 생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주로 손으로 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육체 노동으로 이미 존재하는 형태를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무형 물질에 자신의 생각을 각인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생각의 형상을 가지면 그는 자연 재료를 가져와 마음속에 있는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지성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신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자신이 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 기존 형태를 재구성하고 수정해왔지만 자신 생각을 무형 물질에 전달해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무형 물질에 전달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3가지 기본 명제를 정립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 무형 물질 또는 실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요소가 다르게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유기적이든 무기적이든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형태는 동일한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 물질은 생각하는 물질이며 그 안에 담긴 생각은 그 생각의 형상을 창조합니다. 생각하는 물질의 생각이 곧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 생각을 근원 물질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모든 것은 생각하는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이 물질은 원시적인 상태에서 우주 틈새를 관통하고 침투하며 그 공간을 채웁니다. 이 물질 속에서 생각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 생각 속에서 사물을 형성하고 그 생각을 무형 물질에 각인하여 원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논리와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하겠습니다. 굳이 자세한 설명 없이도 말입니다. 형상과 사고의 측면에서 추론하면 우리는 하나의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 추론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형성하는 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그 추론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이것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책을 읽고 그 지침에 따라 부자가 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 책이 제시한 대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이는 누군가가 그 과정을 거쳐 실패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론은 실패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서 부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 방식은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부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무관하게 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내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진실이 외형과 상반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모든 외형은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에 일치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생각함으로써만 이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외관을 바라보면 당신 마음속의 질병의 형태가 자리 잡습니다. 이는 결국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져 실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질병은 단지 외관상 현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임을 명심하십시오. 가난의 모습을 바라보면 당신 마음속의 가난의 형태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가난이 아닌 풍요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의 형상에 둘러싸여 있을 때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 속에서 부를 상상하는 것은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힘을 얻은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운명을 정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얻어집니다. 그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근원 물질 속에 담긴 모든 생각은 형상을 이루며 인간은 자신 생각을 이 물질에 각인시켜 그것들이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 장에서 언급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사물이 만들어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존재하며 이 물질은 원시 상태에서 우주의 틈새를 채우고 관통합니다. 이 물질 속 생각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무형 물질의 자신 생각을 각인함으로써 생각하는 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누주론적 개념을 뒤로하고 이 이론론적 개념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일상 생각이 될 때까지 몰두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각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의심이 들면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버리십시오. 이 개념에 반대되는 주장을 듣지 말고 반대되는 개념을 가르치는 강연이나 잡지, 책에서 멀리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린다면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지 말고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